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검찰이 조민 씨를 부를까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얼마 전에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걸 두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나선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꽤 많았었습니다. 오늘 검찰의 반응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정미경 의원님, 검찰에서 수사해보셨잖아요.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데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늘 검찰의 말인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일가족이 공범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요. 예. 일가족이니까 이제 그 사랑의 의미, 어떻게 보면 우리 법도 어떻게 보면 인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반성하는 경우에는요, 그 일부만 기소가 되고 일부는 봐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보통 봐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봐주는 거예요. 봐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또 뉘우치고 이래야만이 사실은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이 일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니래잖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허위 서류를 내고 표창장 위조한 거 이렇게 낸 거에 대해서 이미 조민 씨는 공범이에요. 이제 시효가 계속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한 50일 정도 되면 그 공소 시효가 이제 끝나니까 그 전에 검찰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소 유예를 해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정할 때 핵심은 뭐냐면 반성하는 겁니다. 근데 반성하지 않으면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일가족이라도 왜 봐줍니까? 반성하지 않는데. 예전 경우 다 통상 다 그랬단 다 말씀이죠, 통상 검찰에? 그렇습니다. 예, 검찰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문도 쓰고 막 이럴 경우에 그거를 참작해서 기소 유예를 해줍니다. 예. 그런데 조민 씨와 이제 조국 교수랑 이분들이 다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가까이 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성하는 의미로 지금 부산대 의전원 소송 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해달라고 다시 지금 소송 제기한 거를 갖다가 항소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취하해버리면 1심 판결이 그냥 확정이 돼버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에 얘기하겠죠. 나중에 가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나 이렇게 취하하고 내가 반성하고 있다. 용서해달라. 예. 그러면은 기소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경과를 지켜보고 아직 이거 말로만 쇼로만 반성하는 거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다면 기소합니다. 그럼 법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다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느껴지면 예. 판사가 선고유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조민 씨는 본인 SNS에 본인이 기소되는 것과 최근에 소송 취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검찰은 조민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입장 변화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요약을 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심 판결에서는 그렇지만 그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본인 인생에서 가장 지금 이제 일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어른이죠, 뭐 어른이고 네. 결정하고 뭘 하고 나는데 저한테 사후 통지를 해줍니다. 최근 조민 씨는 뭐 아시다시피 왕성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검찰 얘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입장도 듣겠다는데 공범인 아버지 어머니 입장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보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관계자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좀 더 제가 알기로는 티타임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확인은 좀 더 해봐야겠지만 물론 이제 검찰에서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까지도 확인한다는 것은 조미 씨의 어떤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가족들의 전체적인 태도 변화를 보겠다라고 그런 의사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범행 후의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 속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범행이나 이 혐의 자체가 조민 씨 혼자의 단독 혐의가 아니었고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와의 어떤 공범 관계, 공모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요. 네. 가족들의 어떤 의사라든지 태도 변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본 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원래 최근에 계속 일련에 나왔던 검찰에서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봤을 때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 불기소 상태에서 조민 씨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 최근에 돌연 조민 씨가 이렇게 약간의 반성과 자숙 모드로 바꿨다. 그럼 검찰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까? 근데 예전에 9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한번 남긴 적이 있습니다. 파리가 싹싹 빌 때 때려잡아야 된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을 뭐 창고가 빌 때 그거 진짜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검찰에서 보면 조민 씨가 이제 어떤 반성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정말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눈물이 있고 또 법도 재량이 있습니다. 또 선처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범법자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고 반성하느냐의 여부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법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만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본인은 떳떳하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유튜브 또 SNS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회원수도 꽤 많이 늘었고요.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보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걸 기화로 해서 이번에 사과하는 것 자체가 진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 가능성이 뻔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니까 진짜 반성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기소 안 할게.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남긴 글을 제가 또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즉 지금의 조민 씨와 그 아들의 지금 소송 취하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진짜 본인의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겠다. 그걸 위한 어떤 주변 정리 차원이라면 저는 검찰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저는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왜 떳떳했는데 갑자기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모든 국민이 다 아는데 본인은 이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검찰이 제가 볼 때 확인해서 진짜 이 사과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치적 의미가 정말 순수한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불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 숙명여고 사례와도 많이 형평성 얘기들이 좀 많았고 글쎄요, 이 검찰의 이런저런 오늘 말들을 봤을 때 조 전 장관 가족들도 이 검찰 말을 보고 좀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혜천 최고위원님, 근데 이제 최근에 아들 조모 씨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반납을 했는데 학위를 아들 사례는 그럼 재판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가 그토록 중시될 것이었다면 왜 지금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고 또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오르내리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야 뒤늦게 사과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통렬한 반성의 자세를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보여준다면 모르되 예. 전혀 그런 정도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숙명여고 쌍둥이 같은 경우도 이 쌍둥이 자녀들이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름 없는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처벌을 받는데
유명인의 전직 장관 출신의 자제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기소조차 당하지 않는다. 왜냐? 반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 일정 부분 어떻게 자식까지 기소를 하냐, 여론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달까지는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조민 씨를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입장도 듣겠다는 게 오늘 검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말씀을 좀 예. 드리면요. 그 검찰에서 부모의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계속 떳떳하다, 난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그 잘못했다, 죄를 인정한다 이런 걸 부모가 하지 않는 한 이건 반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 말씀은 뭐 대외적으로 밖에서는 본인 떳떳하다고 하다가 예를 들어 네. 아버지를 검찰이 만약에 불렀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좀 자숙하는 거고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검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검찰 안에서 한 얘기는 알겠습니다. 또 따로, 또 밖에서 하는 얘기는 따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사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시려고 갑자기 네. 발언하셨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얘기까지 딸 조민 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